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한 전처가 숨지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용지에는 전처의 신상을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구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혼인신고서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두 사람의 혼인 사실을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왜 사망한 전처와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전처가 사망한 지 이틀 후에 혼인신고를 한 이 남성, 아내와의 생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혼인신고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이겠죠. 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다.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B씨와 가장이혼을 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군요. 그러니까 A씨는 그 전에 실제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처와 이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혼을 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사망한 전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자,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 오다가 피해자가 사망을 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소설 같고 아름다운 사랑 얘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또 형사 범죄가 된다는 부분이 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재판부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벌금액을 좀 감액을 해줬네요. 네. 이런 사연들 좀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일남 3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이었고 집안의 온갖 기대를 받고 자란 귀한 아들이었죠. 남편은 누나들로부터 극진한 관심을 받고 자라 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4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유명 맛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아들인 남편에게 병들어 고동이 힘들면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 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고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는 오롯이 제 몫이었는데요. 중증 치매에 걸리시는 시어머니는 손주조차 못 알아보시고 며느리인 제게 손찌검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님과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드니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했고 시누이들도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 하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와 갈등을 겪던 남편은 끝내 월세집을 구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보니까 그 어머님 때문이군요. 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이제 중증인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도의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또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최 변호사님 좀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9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직계 혈족인 부모 자식 간에도 상호 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직계 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또 시부모와 며느리 간에도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부양 의무는 혼인 생활 중에 있는 이제 부부 간의 부양 의무를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을 해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로서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는 그 정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부부 간에는 상호 동일한 정도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1차적인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제 부양을 받을 자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나 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 등의 이런 제반 사항도 참작을 해서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년이 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부양 의무자인 자식의 형편에 따라서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 며느리가 일단은 부양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폭행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며느리의 부양 의무는 어떻습니까? 시부모와 며느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 현재까지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 부양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서 정한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시부모님의 부양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 사연에서는 어머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일단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 봐서 며느리가 부양 의무는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상황에 계신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냐, 이게 법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라고 말은 했지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4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라고 단순히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연에서 지금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혼 청구 다음에는 뭐 당연히 위자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 일단 사연에서 보니까 혼인 생활의 반 정도를 어머님을 모셨네요. 네, 모셨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네. 걸리시기 전까지 4년 정도는 또 간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를 이유로 해서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이랑 비슷한 판례에서 이제 법원은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미룬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가 치매 어머니 봉양을 전적으로 전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모 봉양의 의무를 이 사연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미룬 남편에게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사연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오롯이 제 몫이었다. 네. 이런 네. 부분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봉양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봉양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받은 것이 뭐 며느리뿐입니까? 아들이 사실은 아들이 주체가 돼서 한 건데. 네. 그런데 병간호는 오롯이 지금 며느리에게만 시키고 며느리가 지금 중증 상태여서 손찌검까지 당하고 난 이후에 네.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혼 사유로 청구를 했으니까 네, 당연히 위자료 지급을 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유한 식당 건물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좀 핵심이 될 텐데요. 네. 아내는 그동안 이제 자신도 시어머니를 봉양했으니 식당 건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제 또 반면에 남편은 해당 건물은 이제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양을 거부한 만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면 신우들도 그 부양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니까 계속 부양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시면 안 된다. 막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연과 비슷한 판례에서 법원은 아내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식당 건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남편은 이제 부부 재산 중에 30%를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지연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판례를 보면 우리 지금 사연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 재산이라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법원은 아내가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한 점을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재산 분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년이 된 자녀에겐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그 부양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부의 몫인 것이지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내에게만 밀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누이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받아놓고 딴소리를 한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연을 보면은 어쨌든 부모님을 모셨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했고 또 요양병원에 모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또 남편과 며느리가 한다면 그걸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건부로 받은 것이 뭐 취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문제가 됐겠죠. 네, 오늘 최지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올리비아 뉴튼 존 Have You Never Been Mellow 들려드릴게요.